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참 씁쓸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83세의 노모 생일 잔치를 하려고 모였다가 사촌 동생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인데요. 형제들끼리 어머니 봉양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데 이를 말리려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생일 잔치가 끝나고 한 명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나이가 들거나 병든 부모를 챙기지 않는 이른바 현대판 고리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봉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봉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청와대에 열렸죠. 그렇습니다. 회담이 끝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3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문 대표에게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과제 해결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회담은 애초 예상했던 1시간을 넘어서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록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 대표는 정책기조 대전환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전국이 긴장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한 네티즌은 경제가 어려운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대립각만 세우려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문 대표를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의 독단과 고집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건데 야당 대표에게 또 협조만 하라고 하면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거냐며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이죠. 국무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부패 척결 반드시 해달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요,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직격혀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방위사업 비리, 해외 자원개발 배임 논란,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최근 정부의 사정 및 부패 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사정의 끝이 MB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현 정권 간의 갈등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부패 척결을 주장하는 것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방산 비리에서도 봤듯이 이 나라는 아직도 비리가 도처에 산적해 있다. 뿌리 뽑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그 부메랑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의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이 확보한 최대 동광이다. 이렇게 알려진 볼리비아 코로코로 구리광산 있죠. 네. 근데 이 구리광산에서 우리 측 컨소시엄이 사실상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죠.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재남 정의당 의원은 어제 볼리비아 국영광업기업 코미보리 광물공사 및 LS 니코똥 재련 LG 상사 등 4개 민간기업으로 구성한 한국 컨소시엄과 맺은 코로코로 구리광산 사업 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지난 2일 광물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의원에 따르면요. 광물공사는 기존 투자금과 계약 불이행 페널티 등으로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억 원 정도를 넘는 손실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 볼리비아는 MB정부가 자원외교에 특별히 공을 들인 나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등 6차례나 방문해 오유니 리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지경에 이르러 MB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매장량 등 사전 조사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넙죽 갖다 주다니 자기들 돈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냐며 분노를 토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국민 세금은 결국 눈먼 돈인가 보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관해서도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본회의가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영화도 봤다. 네. 뭐 이런 얘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3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경남도 임시회의에서는요.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시행하려고 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과 무상급식 폐지에 따른 경남도 교육청의 예산 수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경남도의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반인들의 방청마저 불허했을 정도로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여당 도의원의 도청 서부청사 개청 관련 자유 발언 중에서도 또 무상급식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도의원의 자유 발언 중에서도 계속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영화 페이지와 뉴스 페이지를 검색했고 급기야는 개봉 예정 영화의 예고편을 클릭하고는 두 손을 모은 채 감상까지 해서 네티즌들의 문매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아이들에게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홍 지사 맞나? 네. 도의회는 회의하러 가는 곳이지 네. 영화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영화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홍 지사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남 진주에서 일명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강남동의 한 인력공사 사무실 앞에서요. 네. 전모 씨가 윤모, 양모, 김모 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네. 이 사고로 윤 씨와 양 씨가 숨지고 김 씨가 어깨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300여 미터 달아났던 전 씨를 붙잡았습니다. 네. 경찰은 피해자들이 흉기를 휘두른 전 씨와 평소 안면은 있지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씨는 현재 경찰에서 한국 여자 다 잡아간다. 흑사회 깡패들이다. 라는 발언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전 씨가 술에 취했거나 마약류를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지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제 집 앞에도 무서워서 함부로 못 다니겠다. 혹은 여기가 바로 도시정글이다. 약육강식의 사회에 경쟁에서 뒤처지면 누구나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등의 댓글을 달며 무서워진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봉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부모님을 모시는 게 의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식된 도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싸웠다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9984번님 의견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나이 드신 부모님 봉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양화로 양화대교 가는 길 동교동과 합정역 사이로 차 간격이 좁아지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홍대 입구에서 동교동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 발안에서 비봉까지,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길게 밀리고요.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감, 일찍에서 금천까지 답답하게 지납니다. 이후로 서부간선도로 진입하셨다면 양방향으로 거의 꽉 막힌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국회대로 신월 영등포 쪽으로 신월 쪽 인천 쪽으로 가는 길 영등포 경찰서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약 1시간 전이죠.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초미의 관심 속에서 열린 이번 3자 회담은 예상보다 40여 분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공통의 화두는 경제였는데 강조점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오늘 청와대 회동 어떻게 보았는지 여야 최고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죠. 예. 대표회담과 대통령과의 그 면담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얘기 좀 들으셨나요? 예,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회동 분위기 좋았대요? 뭐 서로 하고 싶은 말씀 다 잘 하고 네. 상대 입장을 잘 이해하는 네. 그런 아주 좋은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평가를 좀 해봐 주세요. 오늘 회담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아마 이 경제였던 거로 알려졌는데. 맞습니다. 물론 계기는 뭐 이제 중동 순방 이후에 예. 외교 그 성과에 관해서 이제 여야 대표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네. 그밖에 이제 지금 뭐 경제가 초미의 우리 국민들 관심사인데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어떤 경제 정책도 결국은 국회에서 이제 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규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큰 협력을 요청을 하셨고요. 네. 이제 야당 문 대표는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소득 주도형의 성장을 강조했더라고요. 예. 또 지금 이 경제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그런데 요즘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은 되는데 고용이 없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소득하고도 상관없게 되고요. 네. 그래서 성장도 잘 안 누구나 돼요, 다 요즘은요. 안고 있는 고민인데 예. 하여튼 이제 이 경제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시각차는 좀 다르지만은 네. 절박하게 우리 정부와 국회, 여와 야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쪽, 야쪽. 예. 어느 쪽에 더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렵고요. 예.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정부와 국회, 여와 야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예, 국민들은 지금 괴롭고 답답한데 예. 문제를 못 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틀의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도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의 장면을 보여준 것은 예. 확실히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견해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야당에서는 이 뭐 경제 실패다. 예. 네. 그 위기다. 예. 뭐 4가지 민생 관련된 조치를 해달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예.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좀 그런 문제는 이제 뭐 한순간에 대표들끼리 이렇게 대통령과 대표들끼리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네. 이제 여야가 이제 정책팀이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네. 이제 공통점을 찾아 나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만나는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앞으로 수시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네. 하여튼 뭐 이슈를 중심으로 그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이런 그 국회 또 당의 주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여야 간에 또 대통령과 또 여야 간에 네. 이렇게 만남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소통이 잘 안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 소통이 왜 이렇게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됐었나요? 이인재 의원님이 뭐 잘못하셨습니까? 그동안 뭐 우리 정치 상황이 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게 꼬이고 있었고 또 불신이 있었고 아. 그런데 이제는 뭐 야당도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했고요. 예.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초반 이제 포석을 마치고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네. 이제 성숙한 동반 관계로 나아가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의 좀 변화 같은 걸 좀 느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왕 연결됐으니까 전국 현안에 관해서 좀 예. 한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중국이 오늘 이제 대놓고 얘기도 의견 표시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드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중국 사이에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예. 관한 우리 주권적인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위협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 중저고도로 날아오는 거는 뭐 지금 페이츄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저 위에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이 고고도 미사일 네. 이거는 이제 사드 아니고는 이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또 미국도 우리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안보를 위해서 가까이에서 북한의 미사일 핵 발사 탐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되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논의가 된 건 아니지만은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이제 자기들의 핵 미사일 능력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좀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북한 핵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 우리의 고민을 중국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이건 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드라는 게 무슨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이렇게 방어입니다, 방어. 탐지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런데 뭐 중국 쪽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쪽에 설득이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기술적으로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중국의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4월 국회를 이제 4월 7일부터 여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낮에 정해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딱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야당에서. 예. 야당에서는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걸 이렇게 빅딜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선 이제 야당도 정직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지난번에 여야 간에 합의할 때 이 연금 개혁 특위하고 네.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활동 시한을 네.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네. 그래서 그 성과를 가지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보고 서두른다고 야당에서 이제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초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네. 예,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밖에 이제 개헌 특위 문제는 이미 그 정치개혁 특위가 이제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병석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예. 10명씩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이제 개헌 문제도 논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헌은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 정부 형태만 하더라도 내각제냐, 4년 중임 대통령제냐, 뭐 분권형이냐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국민 여론도 많이 갈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예. 네. 그러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여당에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하나 주거니 받거니 해야 타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뭐 이제 야당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오면 예. 이제 타협을 하게 되겠죠. 예. 네. 개헌 문제 관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뭐 저는 뭐 개헌 논의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87년 체제가 이제 거의 수명을 다했으니까 네. 미래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헌법을 이제 보다 한 걸음 이제 발전시키는 거니까요. 네. 예, 예. 네. 그저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을 하고요. 예. 대통령도 오늘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예. 지금 느닷없이 왜 부정부패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느닷없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우리 국가 사회의 가장 큰 이제 의제가 예. 부패 척결입니다. 네. 작년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뭐 관피하다 뭐다 해가지고 예, 예. 이게 또 이제 부패 사실 때문에 일어난 불행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방산비리가 계속 지금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보름이.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한 10위권인데 부패 지수는 이제 40위권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진국으로 가려면 청렴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공감대가 돼 있고요. 네. 또 요번에 이제 부패 방지법 예. 우여곡절은 겪었지만은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예. 그래서 반부패에 관한 이제 정부의 범정부적인 노력, 우리 국민적인 운동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어젠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나오는 일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영식입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 결과 좀 이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언론 통해서만 아시는군요. 네네.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이제 만난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문재인 당대표께서 가신 것은 무엇보다도 제1야당으로서 대화를 하고자 간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중동 순방에 대한 성과도 평가하시고 네. 또 저희 당이 경제 문제나 남북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점도 분명히 하시고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전면 재검토와 전환을 촉구하고 4대 민생 과제라고 하는 저희 당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입장이거나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목소리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그 제1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미 있는 성과와 또 합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양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는데 그런데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하신 분도 있습니다. 좀 견해 차이가 크죠? 네, 뭐 아직 두 양당 대표께서 아직 논의가 다 안 끝난 거로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예. 예, 문제는 지금 현재 민생 경제와 서민들의 고충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판단이 존재돼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 기본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강력히 대통령과 집권당에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이제 대표가 된 후에 첫 이제 청와대 회동이고요. 그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자주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뭐 대통령과 집권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언제든지 만날 필요가 있다면 만나는데 그것이 뭐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자리거나 뭐 그림 잡는 이러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정 현안과 민생 경제를 놓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요. 좀 박근혜 정부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이번 3자 회담을 가지고 그러한 국정 운영의 스타일과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라고 지금 예단하거나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좀 아직은 좀 이르다. 알겠습니다. 기왕 연결됐으니까요. 현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아주 그냥 현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체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드 문제는? 이 사드 문제는 뭐 단순히 무기 한때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맞물려서 안보와 경제라는 측면에서 국익에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기본 인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들이 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안보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정략적인 접근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집권당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안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섣부른 공론화나 그 논의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번져놓는 것이 지금 당청 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가 나오는 것들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 국회에서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은 아직 안을 내놓지 않으셨죠? 언제 내놓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특위에서 21차례나의 논의를 통해서 어떻든 그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들에 대한 이와 타협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를 안 하셨네요. 아직 공개를 안 하셨네요.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과 그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날짜만 못 받고 그 안에 무조건 처리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이런 것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이러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배치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개헌특위를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여당에서는 뭐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개헌특위의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 근데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국회 개헌 관련된 의원 모임에 여야 합쳐서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런데 개헌특위 구성을 여당에서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의 친박 비박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한 입장으로 정리를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하고 개헌특위 구성 문제하고 이렇게 빅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 그러한 평론가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안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건 목요일날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신다면서요? 의총에서 그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열어보기라도 하고 거부로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럴 일이지 어떻게 열지도 않느냐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후보가 그냥 후보가 아니고 대법관 후보이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박상욱 후보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매우 역사적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때 박상욱 후보가 보였던 태도들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시점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절하고 정당한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박상욱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그래서 인사청문회 못 열겠다? 네, 그러한 지금 당내 저를 포함한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절차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으시는 거로군요. 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영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네, 나이 드신 부모님 봉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2261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프거나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면 틀림없지만 가족이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9696번님께서는 부모 세대도 자식과 별개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한다고 부모를 당연히 봉양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